네, 안녕하세요. 양이사 양영빈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요. 지난주에 있었던 중국 시장에서 지급 준비율을 0.5%, 전체 평균 0.5% 인하했었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아마 여러 언론이나 매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에서 이제 이게 뭐 어느 정도 크기의 이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뭐 이것의 의미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얘기는 또다시 뭐 제가 더 반복하지는 않을 거고요. 구체적으로 중국의 단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연준의 단기 시장, 미국의 단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버나잇 RRP도 알아봤었고요. 그다음에 메뉴에 있는 IOER 그것도 알아봤었고, 또 페드 펀드 마켓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EFFR도 알아봤었고요. 그다음에 은행 간끼리 이 페드의 통제 바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그 리포 마켓에서 또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쭉 이제 알아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중국 관련 기사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페드의 그런 여러 가지 페드가 설정해 놓은 구간들, 이자율들이 있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중국 시장 기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중국 시장의 지급 준비율 인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재밌는 거는 이제는 중국 시장이 그냥 아시아에 있는 그냥 한 시장이 아니라 중국 시장이 지급 준비율 인하를 한다는 얘기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블룸버그나 뭐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주요 서방 세계의 주요한 이제 이 금융 관련한 그런 뉴스나 매체들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그 내용을 한번 쭉 보면요. 일단 7월 15일에 지난주죠. 지급 준비율을 0.1포인트, 0.5포인트 인하한다 이런 게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가 의미하는 거는 그 초과 지급 준비금이 한 1조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이 늘어난 초과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서 더 대출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MLF를 1,000억을 더 추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MLF가 뭔지 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건 별로 주목을 안 하는데 영레포를 100억을 또 더 이렇게 계속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루는 것들은 보면은 지급 준비율하고 MLF 뭐 그냥 뭐 크게 세 가지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에서 세 가지 이 뭐라 해야 되나요? 통화 정책에서 이제 경기 진작하는 세 가지 그 정책을 내놨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인지 우리가 한번 그 실제 중국 시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처럼 맨 위에는 미국도 페드도 그렇죠. 연준도 맨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디스카운트 창구라고 해서 재할인 창구라고 해서 뭐냐면은 은행들이 은행 간 뭐 리포 마켓을 통하던 아니면은 뭐 페드 펀드 마켓을 통하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단기에 부족한 자금들을 서로 빌려주고 서로 빌리고 하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은행들은 페드한테 직접 가죠. 저 돈이 정말 모자라니 이번에 뭐 잠시 꺼주세요 하는 게 이제 재할인 창구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재할인 페드나 연준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재할인 창구에 어떤 은행이 갔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냥 일반 민간 시장에서 다른 파트너들이 너를 얼마나 안 믿었으면은 돈을 그렇게 빌릴 수가 없었니. 아무리 이자를 준다고 해도 다른 은행들이 망할까봐 안 주니까 글로 가는 거겠죠. 예. 그 페드로 가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그런 창구가 있는데, 중국의 재할인 창구는 다른 나라의 그 재할인 창구하고 조금 의미는 달라요. 뭐냐면은 어느 은행이든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재할인 창구를 이용한다는 거죠. 즉 이게 재할인 창구에서 중국 인민은행하고 일반은행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돈이 있는데요. 그걸 바로 MLF라고 합니다. SLF는 뭐 MLF하고 비슷한데요. 장단기 차이가 좀 있다. SLF는 뭐 주로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MLF는 3개월에서 1년 이내, 요런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할인 창구에서는, 근데 또 다른 데랑 또 연준의 페드하고 다르게, 연준의 페드에서는 재할인 창구에서는 담보를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담보를 받고 준비금을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준다. 이거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거 있었죠. 예. 레포 시장의 구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론 중국의 레포 시장은 서방 세계의 이제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의 레포 시장은 불완전한 레포 시장이다. 뭐 자기네들하고 좀 다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볼 때도 뭐 그런 평가가 그렇게 틀린 건 아닌데요. 어쨌든 담보를 주고 대출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레포 시장하고 유사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재할인 창구는 연준과 비슷하게 단기 이자율의 상단 역할을 합니다. 연준에서도 지금 재할인 창구가 있긴 한데요, 거의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연준에 관련된 재할인 창구 거래량을 보면은 여태까지 거의 거래가 안 되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은행이 망하기 직전에 갔을 때야 가는, 겨우 이거 뭐 예를 들어 1억 달러가 제발 있어야 되는, 그런데 도저히 빌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일 때나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주로 시장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재할인 창구의 총 규모는 지금 SLF라고 하는, 또는 MLF라고, 이번에 MLF를 1,000억을 더 투하를 했다, 1,000억을 더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잔고는 SLF나 MLF를 통해서 생겨난 잔고는 대략 한 5조 위안, 중국 돈으로 5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자율은 얼마냐, 지금 대략 보니까 지난주에 2.95%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3% 정도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자, 여기에는 일반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재밌는 게 투자회사들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기금사들도 돈이 없을 때 거기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제도가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표준이 아니라 얼추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그 운영을 하는 전체적인 그림은 비슷한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민은행이 틀리고 연준이 맞다,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요거를 알아두시면은 중국발 어떤 중요한 기사들이 나왔을 때, 특히 이런 뭐 MLF, 뭐 SLF, 이거 처음 들어보는 기사들이 나왔을 때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재할인 창구가 있었으면은 그 연준하고 마찬가지로, 연준은 맨 위에가 저거였죠. 현재는 재할인이 있는데 재할인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근데 중국은 굉장히 잘 사용한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민은행의 재할인 창구는 담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레포 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맨 밑에 있겠죠. 그게 연준에서는 오버나이트 RRP라고 해서 그게 이자율의 어떤
EFFR하고 EFFR이 그 오버넷 RRP하고 그 위에 있는 그 저 IOER 사이에 이렇게 형성이 되게끔 만들어 놨었는데요. 그 맨 밑에 있는 거가 뭘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중국 특색 레포 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특색이라는 게 어떤 중국만 그런 거냐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뭐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딱 뭐 정해진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인민은행에도 마찬가지로 페드와 비슷하게 역 레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뭐 그 실제로 역은 우리말에 쓰는 그 반대 거스를 역자 쓰고요. 레포는 다시 산다. 후이꼬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우리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역레포가 돼요. 그럼 역레포 하면은 미국의 오버나잇 RRP가 생기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그 특징은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이 레포 시장의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유럽하고 아마 비슷한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중국은.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역레포는 페드의 역레포하고 정반대다. 페드하고 완전히 이제 반대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페드의 오버나이트 RRP 역레포는 뭐였냐면은 MMF 같은 금융기관이 페드에 돈을 빌려주고 페드는 그 페드가 갖고 있는 그 국채를 담보로 맡기는 이런 거였죠. 근데 여기는 정반대로요. 중앙은행이 상업은행 소유의 증권을 매입을 했다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 7일 후에 다시 판다. 다시 말하자면 돈의 흐름이 페드의 오버나잇 RRP, 페드의 역레포에서는 돈의 흐름이 금융기관에서 연준으로 은행으로 갔다면은 인민은행의 역레포는 돈의 흐름이 중앙은행에서 금융기관으로 간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인민은행의 역레포에 관련된 이 기사를 읽으면은 페드의 오버넷 RRP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거하고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의 자금 규모는 굉장히 작아요. 100억밖에 안 됩니다. 아까 그 SLF나 그 디스카운트 창구였죠. 그 재할인 창구에서는 한 5조 그 정도 굉장히 큰 규모가 있었는데 이거의 자금 규모는 100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보통 1일에서 7일인데 굉장히 짧습니다. 7일을 근데 중국 신문 기사를 보면은 7일짜리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1일도 이제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이자율은 대략 2.2%입니다. 그러니까 2.2에서 아까 했던 2.95니까 대략 한 0.75%그 정도 사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은행 간 이런 자금 레포 시장에서 은행 간 그 이자율이 결정되게 하고 싶겠죠. 중국의 그 정책 당국자라면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좀 재밌는 게 상업은행만 참가합니다. 아까는 상업은행 일반 은행이죠. 일반 은행 말고 뭐 연기금이라든지 투자회사도 참여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상업은행만 참여하고 있고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인민은행의 당국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아까 그 디스카운트 윈도우 재할인 창구는 상단으로 그 다음에 상업 이 역레포는 이자율을 하단으로 작용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겠죠. 과연 그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JP 모간의 그 중국의 레포 시장을 분석하면서 JP 모간이 이렇게 이제 그 이자율들을 비교한 건데요. 맨 위에 있는 게 이게 SLF예요. MLF도 여기 다 뭐 포함된다. 7일짜리를 보니까 SLF 요걸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이게 역레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바로 중국의 그 레포 시장에서 여기에는 뭐
상업은행도 참여하고 이제 서로 담보를, 주로 국채겠죠. 국채를 담보로 해서 서로 자금을 빌리고 왔다 하는 건데요. 이 레포 시장이 규모는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4조 정도 이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SLF, MLF도 물론 전체 규모는 한 5조 이 정도 되지만은 그래도 이 레포는 당일짜리가 매일 4조가 굴러가는 거고요. SLF는 뭐 일주일짜리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레포 시장이 거래량에 있어서는 뭐 단연 압도적으로 크죠. 사실 이 레포 시장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 단기 이자율의 진정한 단기 이자율인 거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에서 위에는 IOER이 담당을 했었고 맨 밑에는 오버나잇 RRP가 담당을 했었는데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페드 펀드 마켓에서 EFFR 요 이자율이 결정이 됐었는데 실제 보니까 EFFR은 은행 간끼리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말했던 이제 뭐 GSE라고 하는 미국의 그 부동산 관련 회사들 금융 회사하고 외국 은행들이 오히려 거래를 하고 실제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레포 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그리고 레포 시장이 이거를 꼭 따라가느냐 위에 있기도 하고 아래에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자율 이런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꼭 채널에 있지 않는데 중국은 과연 어땠을까? 여기 자료는 굉장히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이 빈도가 큰 걸로 봐서 그런데요.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굉장히 레포 시장의 이자율이 아주 잘 들어맞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빈도가 빈번한 그 데이터를 보면요, 이 실제 중국의 레포 시장의 이자율입니다. 보면은 여기 뭐 한 5%도 이렇게 급등하고 그러죠. 하루짜리는 제가 중국에 한 3년 전에 있었을 때 볼 때는 뭐 15% 뭐 이렇게도 막 급등합니다. 미국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난리 나죠. 뭐 레포 발작 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는데 중국 시장이니까 그냥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중국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상단과 이자율 하단에 중국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됐었느냐, 요게 여기 파란 게 요 메뉴에 있는 게 SLF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검은색 요게 바로 영레포입니다. RRP 리버스 레포.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빨간색이 레포 시장에서의 7일짜리 거래된 이자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이게 이제 통로로서 작용하고 잊지 못하다, 이런 거 우리가 바로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지급 준비율 0.5% 인하에 대한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준비율 0.5% 인하는 대략 1조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걸 보면요. 그 다음에 MLF 1000억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쓰진 않았는데 영레포 100억을 또 추가를 했다 그러는데요. 이 MLF나 영레포나 다 레포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레포 시장 구조를 가지면서 인민은행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0억을 추가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예를 들어 잔고가 5조였다면은 5.1조가 된 거죠. 레포의 시장을 더 했는데요. 레포 시장에 공급을 더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포 시장이라는 거는 이게 저게 있잖아요. 만기라는 게 있죠. 그럼 만기가 돌아오면은 그때 어떻게 해주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금액이 5조다. 근데 1조가 만기가 돌아왔다. 그러면 이걸 또 연장을 해주냐? 보통 레포 시장은 연장을 해주죠. 근데 그 연장을
안 해주면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레포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바로 지난주에 만기가 4천억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1,000억을 추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천억이 만기가 들어왔으니까 4천억만큼 마이너스가 됐죠. 근데 거기다 1,000억을 더 넣었으니까 실질적인 감소는 3천억이 감소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래포도 마찬가지고요. 영래포 규모는 100억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영래포를 할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거를 만기가 돌아왔는데 또 만기 연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사실 변화가 없는 거고, 그럼 결국에 이번에 중국 인민은행이 완화한 것은 한 7천억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뭐 7천억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왜냐면은 이게 은행은 7천억을 가지고서 딱 7천억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뭐 우리 그 통화 승수라는 머니 멀티플라이어라는 게 있어서 그거만큼 배수만큼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이 7천억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뭐 예를 들어 0.5% 1조, MLF 1,000억, 1.1조, 그 다음에 그 영래포 100억, 그러면은 1조 1,100억 이렇게 얘기해서는 매우 곤란한 거죠. 이렇게 간단히 한번 중국의 그 인민은행의 이번 지준율 0.5% 인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요거는 뭐 굳이 뭐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과거 중국 인민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한번 쭉 찾다 보니까 1년 전 자료인데요. 2020년 5월 15일에 밑에 이제 제가 이 URL을 그 홈페이지 주소를 해놨으니까요. 중국어가 되시는 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보다가 아주 굉장히 재밌는 구조를 봤어요.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짱준이라는 건 뭐냐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 거예요. 지급 준비율 인하한 게 요 다우츠라고 있는데, 요거는 무엇을 유발한다? 인민은행의 자산 부채표라는 건 대차 대조표를 의미합니다. 인민은행의 자산 대차 대조표를 수축, 대차 대조표가 원래 이만한 수준이었으면은 수축이니까 이만큼 떨어지는 거죠. 수축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말은 그렇지만 그것은 화폐 공급량을 줄이게 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는 굉장히 달라서, 혹시 이쪽에 이제 전문가 분이 계신다면은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급 준비금이라는 거는 필요 준비금, 예를 들자면은 예금이 1,000만 원이라면은 지급 준비금이 10%다. 그러면은 필요 준비금으로 100만 원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 그걸 넘는 거, 그건 초과 준비금인데, 지급 준비금을 인하한다는 얘기는 필요 준비금이 작아지고 그만큼 똑같이 초과 준비금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한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건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상당히 의아한, 제가 볼 때는 이걸 발표한 그 인민은행 직원의 뭔가 굉장한 오해가 있지 않았나.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재미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혹시 제가 틀렸으면은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견해는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올리든 내리든 대차 대조표는 크게는 변화가 없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상업은행 추가, 이거는 지급 준비율을 올리면은 일반 은행들이 추가 대출할 여력이 작아지는 거고,
지급 준비율을 내리면은 이 초과 준비금이 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가 대출 여력이 커지는 거, 요거인 거지 그 외에 다른 것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건 뭐 뭐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재밌는 그런 거라서 한번 그 관심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고 제 의견이 틀렸다면은 한번 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중국 인민은행의 지급 준비율 0.5% 이하에 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다, 이거는 이미 다른 데서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실질적인 거, 특히 중국의 영래포는 페드의 영래포하고 전혀 반대다. 페드의 영래포는 페드의 부채로 들어가지만 중국의 영래포는 인민은행의 자산으로 들어간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대로 이 사태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아주 짧게 인민은행의 지급 준비율 0.5% 인하의 의미, 그리고 인민은행의 그런 MLF, SLF, 또 오버나잇 영래포의 의미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